안녕하세요. 최신 SNS의 논란과 이슈에 대한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AI가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논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전쟁 소식 하나로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인 주식시장, 그 한복판에서 모두가 안 돼를 외칠 때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낸 한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간 투자 시장이 지금 시퍼렇게 멍들어가고 있어요. 뉴스를 켜도 커뮤니티에 들어가도 온통 비명소리뿐이고 전문가들마저 일단 피하라고 경고하죠. 바로 그때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아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시겠어요? 오늘 바로 이 딜레마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갑작스러운 전쟁 소식이었습니다. 평화롭던 투자 시장에 예고도 없이 아주 차가운 공포의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네, 전쟁. 이 두 글자만으로 시장은 그냥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을 던지는 이른바 패닉셀에 동참했고요. 주식 커뮤니티 게시판은 이제 다 망했다. 일단 다 팔고 생각하자 같은 절망적인 글로 순식간에 도배가 됐습니다. 정말 거대한 폭풍우가 코앞까지 몰려온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이 비를 피하려고 허둥지둥할 때 딱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비는 곧 그칩니다. 라고요. 이 모든 혼란과 공포 속에서 그가 던진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진짜 호들갑들 개쩌네요. 예, 캑캑캑. 모두가 벌벌 떠는 상황에서 오히려 비웃는 듯한 태도잖아요.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그냥 정면으로 반박해버린 겁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보통 자신감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의 주장의 핵심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지금 이 폭락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건 소위 큰손, 그러니까 거대 자본 세력이 일부러 만들어낸 인공적인 폭풍우다. 왜냐고요? 바로 겁에 질린 개인 투자자, 우리 개미들의 주식을 헐값에 싹쓸이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개미 털기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만 들으면 에이, 그냥 음모론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꽤 구체적인 논리로 자기 주장을 뒷받침했거든요. 도대체 그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크게 세 가지 논리로 딱 정리했습니다. 첫째, 육아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역학을 봐야 한다. 그리고 셋째,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의 심리를 읽어야 한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그가 공포 속에서 기회를 본 이유였던 겁니다. 자, 첫 번째 논리는 육아입니다. 보통 전쟁 터지면 기름값 폭등해서 경제가 휘청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는 미국의 쉐일 오일이라는 존재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본 거예요. 말하자면 유가 상승에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어서 경제에 주는 충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었죠. 두 번째는 지정학적 관점인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는 중동에서 전쟁이 길어지면 오히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예측했어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의 관심과 자원이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다른 쪽 분쟁은 힘을 잃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논리는 바로 심리입니다. 주식시장은 심리게임이다. 워런 버핏도 늘 강조했던 말이죠. 그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던지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큰 손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주식을 싸게 주워 담는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 대중의 공포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박앤세일 기간인 셈이죠. 이렇게 논리정연한 그의 주장이 올라오자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의 글을 중심으로 아주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진 거죠.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전혀 동의가 안 된다면서 그의 주장을 일축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말하는 걸 보니 당신이 더 불안해 보인다면서 글쓴이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한 거 아니냐. 길게 보면 아무 문제 없다면서 그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죠. 비판적인 의견을 딱 한마디로 대표하는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소나기가 오면 일단 피하는 게 상식이다.
정말 직관적이죠. 위험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굳이 그걸 막고 있을 필요가 있냐.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가 비가 그치면 그때 다시 나오면 된다. 이게 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반면에 그를 지지하는 쪽의 핵심 논리는 바로 장기 투자였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이런 단기적인 조정에 너무 마음 쓸 필요 없다. 그냥 묵묵히 길게 보고 투자하면 된다는 거죠. 이분들에게 시장에 내리는 소나기는 잠시 지나가는 구름 정도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두 의견을 보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 거센 폭풍우 속에서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 결국 누구의 예측이 맞았을까요? 시장은 그의 말대로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비판하던 사람들 말처럼 더 깊은 하락의 늪으로 빠졌을까요? 그런데요, 사실 누가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음 위기 때는 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결과를 맞히는 족집게 능력이 아니라 왜 사람들은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 심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대중의 공포에 나도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논리로 버틸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투자의 핵심 아닐까요? 그럼 시장의 폭풍우 속에서 나를 지켜줄 나만의 우산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두려움이나 탐욕 같은 감정이 아니라 내가 세운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 사례처럼 서로 다른 의견들을 모두 귀담아 듣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결국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그 자체가 가장 튼튼한 우산이 되어줄 겁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시장의 공포에 비가 내릴 때 남들 따라 무작정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만든 투자 원칙이라는 튼튼한 우산을 활짝 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비를 맞는 용기도, 때로는 현명하게 비를 피하는 지혜도 모두 여러분의 그 우산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처는 뽐뿌 증권 포럼의 한 게시글임을 밝힙니다. 본 내용은 커뮤니티에 다양한 여론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모든 사용자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원작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비평 및 정보 전달 목적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논란과 이슈의 논수였습니다.